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주중에 있는 프로토 총 5경기 준비를 해왔고요. K리그와 J리그 경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20패 토토랑 겹치는 경기들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기고요. 센다이 대 도쿄의 경기입니다. 상대 전적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배당에서의 확률 역시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좀 무승부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쿄의 배당이 좀 생각보다 낮게 책정이 됐긴 했지만 센다이가 최근에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순위적으로도 보시다시피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도쿄는 이번 시즌 좀 좋지 않다가 그래도 최근에는 그냥 적당한 활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다라고 보기도 좀 애매한 것 같고, 어쨌든 이 도쿄의 장점은 역습에서의 모습들, 그리고 역습에서의 빠른 템포라든지 아니면 공격에서의 레안드로를 비롯한 이 선수들의 활약이 좀 좋은 편인데, 샌다이가 사실 수비적으로 봤었을 때 요코FC와 더불어서 J리그 팀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불안한 팀들 중에서 한 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력만 대입했었을 때는 도쿄 쪽이 당연히 좋아 보이긴 하지만 저는 원정에서의 도쿄도 사실 믿을만한 팀은 아니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배당에서의 확률도 비슷한 부분이나 상대 전적에서도 우위가 일단은 샌데이가 더 우세하긴 하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좀 무승부가 가장 적합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도쿄가 이 경기력에 비해서는 사실 결정력이 좀 아쉬운 모습들, 이번 시즌 초반에 수원FC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격을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이 결정력에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많은 팀이라서 이 득점이 터지지 않는다면, 전반에 득점이 터지지 않는다면 이 경기는 0대0의 무승부도 나올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무승부로 말씀을 드리고요. 어느버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0대0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일단 샌다이의 득점은 사실 샌다이의 지금 최근에 경기력이 그렇게 좋진 않기 때문에 좀 어려워 보이고, 도쿄도 이 주중에 경기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결정력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득점이 많이 나올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승부로 이변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샌다이의 핸디캡 승, 프랜승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요코FC 대 간바오사카의 경기고요. 상대 전적은 간바오사카가 좀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당에서의 확률은 국내에선 패쪽, 해배당에선 무패 쪽을 가리키고 있고, 저는 요코FC의 패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바오사카가 아침 이후의 경기력이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요코FC는 지난 시즌에는 그래도 역습 한 방은 좀 보여줬었던 모습들이 있었긴 한데 지금은 좀 수비도 너무 좀 불안한 모습들이 많고, 공격도 역습을 하긴 하는데 그게 이 득점으로 많이 연결되는 모습은 아니라서, 일단 이 두 팀의 모습을 생각을 해봤을 때 요코FC의 수비 정도라면 간바사카가 밸런스가 나쁘지 않고 크로스나 세트피스도 준수하고요. 그리고 가끔씩 보여주는 침투에서의 모습들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좀 요코FC 상대로 간바가 이길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코FC의 패로 말씀을 드리고요. 어느버 같은 경우에 언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득점이 많이 나올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요코FC는 말씀드렸듯이 역습 한 방은 있지만 그렇게 좋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간바사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은 득점을 해나가는 팀은 아니죠. 그래서 이런 두 팀의 모습을 생각을 해봤을 때 언더 쪽으로 저득점의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간바사카가 이기더라도 1점 차로 좀 간신히 이기는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간바사카의 1점 차 승리, 요코FC의 핸디캡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경기입니다. 후쿠오카 대 가사키의 경기고요. 일단 배당도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됐습니다. 이 경기는 설명 크게 없이 후쿠오카가 사실 이 크로스나 세트피스가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가와사키가 이런 찬스들을 좀 내준다면 좀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또 가와사키가 지금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경기력 자체가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득점으로 연결되는 빈도가 미토마가 있었을 때보다는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이 경기는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래도 가사키는 믿을만한 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연목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후쿠오카의 패로 말씀을 드리고요. 어느버 같은 경우에는 가사키가 저는 전반에 득점만 만들어낸다면 좀 대승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쿠오카의 수비가 그렇게 좋다라고 볼 수는 없는 팀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승점이 좀 많이 따라잡혔습니다. 가와사키가.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전력을 다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에 좀 가와사키의 대승을 바라보고 있고 오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디캡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듯이 가와사키의 좀 대승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2점차 이상의 승리는 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후쿠오카의 핸디캡 패배, 가와사키의 마인승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전북 대 포항의 경기고요. 일단은 뭐 상대 전적에서의 전북이 앞서는 모습들, 그리고 배당에서의 확률은 국내에선 승 쪽, 해외 배당에선 승과 무승부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일단 이 경기는 전북의 승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북이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봤었을 때 사실 지난 경기 성남 상대로 무승부를 만들어내긴 했었지만 무승부라는 이변이 나왔었죠. 하지만 지금은 홈에서의 경기라는 점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포항도 팔라시오스가 퇴장당하면서 지난 경기 서울 상대로 고전하긴 했었지만 일단은 서울에게 첫 번째 실점 장면 자체가 퇴장이 당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실점이 나왔습니다. 지금의 서울 상대로도 이 실점을 만들어냈던 그런 포항이 제공권도 불안하고 좀 수비가 단단하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전북이 홈에서는 그래도 잡아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북의 승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 이 경기는 언더가 정배입니다. 하지만 저는 역배인 오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 득점이 적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 전북은 지금 승점이 울산 상대로 지금 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주중 경기 때 대충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포항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포항은 전북전의 경기를 좀 노리기보다는 로테이션을 좀 돌려서 주말에 있는 그 경기에 조금 더 사활을 걸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전북도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도 있지만 주말 경기 때 비겼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좀 베스트로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반면에 포항 같은 경우에는 이 로테이션을 조금 가동을 하면서 주말 경기에 조금 더 사활을 집중할 집중 자체를 주말 경기에 집중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전북에 좀 대승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좀 득점이 많이 나오는 역배지만 오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핸디캡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듯이 전북에 좀 대승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북의 핸디캡 승리, 마인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경기입니다. 서울대 울산의 경기고요. 일단은 울산이 상대 전적에서 앞서는 모습들, 그리고 배당에서의 확률은 일단 비슷한 확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경기 때는 전북이 이변이었었지만 이번 경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울산이 좀 이변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울산이 일단 원정에서의 경기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서울이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한 명이 퇴장당한 포항 상대로 무승부가 됐었던 그런 모습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경기력 자체도 뭐 좋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뭐 긍정적인 부분들은 이 가브리엘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낸 그런 부분들 자체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 서울의 이 득점력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울산 상대로 좀 이기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상대 전적에서도 최근 10경기 동안 승리가 없는 상황에서 뜬금없이 승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변이라면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변을 가장 크게 보는 이유는 일단은 전북이 좀 이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울산 쪽을 조금 이변을 바라보는 이유가 이게 가장 크고, 그리고 울산이 지난 경기 때 보여줬었던 이 긍정적인 부분이라면 수원 삼성 상대로 선제 실점을 하고 나서 역전을 했던 상황이긴 한데 일단 수원 삼성이 경기력이 좋진 않았었던 그런 최근의 모습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모습에서는 서울이 조금 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무승부까지는 홈에서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무승부로 말씀을 드리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득점이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은 패배하지 않는 게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 경기에서 좀 수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해서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승부로 이변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서울의 핸디캡 승리, 프랜승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경기에 대해서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1번 경기부터 가장 추천을 드리는 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은 센다이의 언더, 2번은 요코FC의 패배, 3번은 후쿠오카의 패, 4번은 전북의 승, 그리고 5번은 서울의 언더를 가장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5경기 중에서 한 개의 픽을 가져와 봤고요. 부주력 픽입니다. 주력과 고배당 픽은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만 공유가 되고 있고, 단톡방 참여를 희망하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센다이의 언더, 두 번째는 요코FC의 패배, 세 번째는 FC서울의 언더를 가져가 봤고 5.5배당을 책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내일 아마 EPL 초안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